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 국방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국방부, 정부, 여튼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한강 하구의 해도 북한에 넘겨준 국방부 제정신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방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19년 1월 30일입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 실무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측 대령이 북한군에게 액자 하나 지금 선물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강하구의 해도입니다. 그거의 어떤 그 선물로 이것만 줬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줬겠죠. 이제 상징적으로 이거 하나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국방부가 육군 대령이 줬으니까 국방부가 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한강하구의 해도가 도대체 어떻길래 제가 이렇게 제정신이냐 라고 이야기할까요? 해도인데 자, 이게 어떤 지도냐?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해도는 선박이 항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즉 바다의 깊이나 항로, 암초의 위치, 해저 지형 지물 등을 도식화한 지도예요. 하천의 하구 또는 연안 지역일수록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천의 하구 또는 연안 지역일수록 중요하다라고 한 게 왜냐? 퇴적물이 많이 쌓이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물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뭔가가 섞여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퇴적이 계속 되죠. 그래서 이 어떤 그 하천의 하구나 연안 지역일수록 이 해저 지형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NLL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한강하구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었죠. 그리고 여기는 남과 북의 거의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속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침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암초가 나타나서 배가 그냥 좌초돼 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같이 활용한다 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 해저 지형을 공동조사를 했죠. 남과 북이. 그래서 그 공동조사한 결과를 지금 우리 군이 북한군한테 넘겨준 겁니다. 넘겨준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처음에 적었을 때 이적질이다라고 처음에 적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발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적질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수정하고 제정신인가 이렇게 톤 다운을 했는데 이거 완전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로 들어오는 이 코앞에 있는 해저 지형을 아무도 모르는데 몰라서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배 타고 들어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좌초되고 저기서 좌초되고 할까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겁이 나서 그거를 깔끔하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지형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다 해서 북한에 탁 갖다 바쳤다. 제가 뭐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속에서 울분이 팍 터지면서 이거는 그런 짓이다 라고 지금 하실 것 같아요. 자, 한강하구의 해도 제공 왜 위험한가? 만약에 물론 이렇게 깊진 않겠죠. 소형 잠수정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전방에 암초가 있는지 전방에 무슨 어떤 그 흙무더기가 쌓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딱 이 해저 지형도가 있으면은 자, 전방에 암초 왼쪽으로 꺾어 오른쪽으로 꺾어 자, 조금 더 가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면은 그냥 가다가 부딪히면 들켜버리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못 오죠. 그런데 이제 이 해저 지도가 있으면은 마음 놓고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퀴즈 같은 데서 하면 미로 찾기 하지 않습니까? 미로입니다. 미로인데 그 미로를 가는 화살표를 쭉 그려놓으면 그게 미로입니까? 아니죠. 그 미로가 있는데 한강하구라는 미로가 있는데 거기에 화살표를 그어놓고 그 화살표를 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미로의 끝은 어디냐? 서울 입구입니다. 그걸 지금 준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수중 침투 전력을 북한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대동급 반잠수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우리 서울로 침투할 수 있는 전력들과 무기체계들입니다. 대동급 반잠수정. 이게 이제 북한이 한 50여 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타고 이제 한강 하구 지도 다 알았으니까 절대로 좌초되지 않고 뭐 화살표 다 이제 알았으니까 타고 바로 그냥 행주대교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나마 수중보가 있으니까 행주대교 위로는 못 오겠죠. 이제는 그 앞으로 와서 무슨 뭐 수색으로 들어가고 고향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김포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특수부대가. 그리고 또 저는 그 한강 하구의 해저 지형이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북한군은 이제 알겠죠. 만약에 물 깊이가 제법 깊다면 연어급, 유고급 이런 잠수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한 10m 정도 만약에 된다면 잠수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반잠수정처럼 뭐 이거는 감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잠수정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부대가 침투를 해서 상암동 가서 뭐 방송국도 다 장악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북한군 특수부대 해상저격여단이 무려 7천여 명이 북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찍은 사진인데 어선을 위장한 북한의 공작선이에요. 이 도색을 보시면 파란색 위에는 하얀색 해서 어선하고 똑같은 도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선형을 배의 생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유선형으로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실을 때 하나도 없죠? 바로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공작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강하구로 쾌속하게 들어와서 이제 길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꺾어서 여기서 어디로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뭐 한강 남쪽의 노량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의도 뭐 이런 쪽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이렇게 생긴 북한 특수부대들이 이런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동 또는 상암, 마포 이런 데로 막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그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강하구의 해저 지형도를 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강하구를 공동개발해서 거기 물고기 좀 더 잡고 아니 어민들이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들의 어획량이 그렇게 중요하면 차라리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물고기 값만큼 좀 차라리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어획량을 생각해서 세상에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미로의 화살표를 준다고요?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 누구도 지금 우리도 몰랐고 북한도 몰랐고 그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우리도 가지고 북한도 가진다. 북한에게 줬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의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이것만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CCTV도 갖다 놓고 뭐 다 이 마을 입구에도 있고 뭐 시시곳곳에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과 강도가 딱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CCTV를 갖다 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정찰입니다. CCTV가 정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정찰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CCTV 꺼버렸죠.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강하구 수중 지형도를 넘겨줍니다. 해도를. 즉 이렇게 들어와 하는 도로 표지판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들어와 왼쪽으로 꺾어 오른쪽으로 꺾어 우리 집에 오려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하구에 있는 철책을 제거합니다. 들어올 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철책을 왜 제거하냐? 명분이 또 뭐냐? 관광객들 경치 좋으니까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이런다는 겁니다. 경치 좋으니까. 자, 그거는 뭐냐? 현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삑삑삑삑 비밀번호 몇 번이니까 알아서 열고 들어오세요. 이겁니다. 철책.
우리 집을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CCTV 비행금지구역 설정 딱 해가지고 정찰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CCTV 가려버리고, 해저지형도, 한강하구 해저지형도 줘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끔, 서울로 들어오게끔 안내하고, 그나마 쳐져 있던 철조망, 철책 제거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현관문까지 열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서울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작태들입니다. 그 최선봉에 국방부가 서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리모컨 작동한 기관이 또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국방부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었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합의서 사인하고 즉시 튀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것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군의 포스타, 공군의 포스타까지 올라가서 그 포스타 할 때는 그렇게 카리스마를 뿜고 자기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안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니 국방부 장관 딱딱 시켜주니까 완전히 나라 문 다 열어주고 북한에게 길 안내까지 해주고 있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 침투로를 열어주면은, 그러면은 누가 이익을 봅니까? 북한이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이 이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열어줍니까? 여러분들 한강하구에 철조망 끄던데 거기 가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까? 거기에 김포나 이 지역에 사시는 소수의 어민들, 그분들의 어떤 어획량이 그렇게도 우리 생명과 바꿀 정도로 중요하더라 라면은 우리가 요즘 뭐 복지 54조 원씩 일자리 창출 예산 팍팍 나가는데 차라리 그 돈을 지원을 해주죠.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보, 우리 목숨을 지키는 이 안보라는 절대 명제가 지금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최전선에 안보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안보를 흔드는 최전선에서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리모컨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디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 번쩍 차려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문을 열어주고 북한군이 들어오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앞으로 지속이 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그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노력합시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